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향하는 한 여자. 그리고 뜨거운 물을 틀고 샤워를 시작하는데 샤워를 하고 있는데요. 한편 같은 시각 우리의 넘버원 씨. 넘버 아저씨다. 너무 해맑게 웃으신다. 넘버원 씨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 사인 독특해요. 하지만 이때 쓰러졌어요. 어디선가 들려온 위급한 목소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갑자기 뛰어가죠? 어디지? 분명히 여기에서 들려왔는데. 거실엔 없고. 그렇다면 아니, 의식을 잃었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외상은 보이지 않는데 이거 큰일이군. 원인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데. 미션, 여자가 쓰러진 원인을 찾아라.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지. 사고 원인은 반드시 현장에 숨어 있다고 말이야. 뭐죠? 아, 진짜 오늘 난해가 되어 있는데. 그래, 원인은 바로 이거였어. 그렇다면 과연 샤워를 하던 여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뭐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샤워만. 우리 평소에 늘 하는 샤워. 예? 샤워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과연 아니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거죠. 존경하는 넘버원 형님도 저렇게 오래 걸려서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글쎄 이거를. 말이에요. 예. 야, 이게 우리가 그냥 흔히 떠오르는 거는 비누 밟고 넘어지고 이러는 건데. 근데 이게 넘어져서 의식을 잃은 게 아니거든요. 의식을 잃어서 넘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막연한데? 야, 진짜 막이네. 어떡하죠? 이거 또 알겠는데요. 예? 큰일 났네 이거. 예. 제가 지금 나가서 뭐야. 맞추면 이거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 걱정인데 예, 예. 어떡하죠? 혹시 제작진과 그 어떤 그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야, 그건 전혀 없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제 예. 인생 자체가 워낙 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위기들은 순간순간 저는 마주하거든요. 그래서 저거 뭔지 알겠어요. 이거 뭐 답을 얘기해도 힌트 한번 줘봐봐요. 힌트 주세요, 힌트. 힌트는 욕탕 안에 화면에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알아요. 아니, 그냥 김태호 씨 하산 맞춰보세요. 야, 맞춰서 큰일 났네. 맞춰보세요. 저분 설마 진짜 하시나? 자, 오늘의 정답입니다. 오늘 정답은 그 물을 그 순간 온수기라 그러나요? 그게 이제 실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스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게 가스 누출이 돼서 그 안에 높은 수증기와 그 가스가 만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질식이 된 가스에 질식이 된 거죠. 그럴듯하다. 가스 온수기가 있었습니다. 진짜? 설마? 이거 맞죠? 맞아? 맞는 거? 이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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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맞췄는데요. 대단한데요? 서로 들어오자마자 뭐 그냥 착착착착. 야, 뭐야, 우리 몇 개를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일타몇이야 도대체? 아니 너 아니, 실질적으로 첫 번째 예. 문제도 뭐 김종민 씨가 그럼요. 했다고도 여기서 나온 거란 저기서 말이에요. 정답 나왔잖아요.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만 바보 같잖아. 아나운서인데, 그리고. 아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 그동안에 물렁물렁 해봤는데 그게 아니네. 위기 탈출 넘버원. 샤워를 하던 여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우. 정답은 바로 가스 순간 온수기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곰팡인 줄 알았어. 가스를 이용해 추운 겨울날에도 빠르게 따뜻한 물을 공급해주는 가스 순간 온수기. 하지만
가스 온수기를 틀어놓고 목욕을 하던 여성이 일산화탄소 지진으로 지난해부터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던 시험모두가 가스에 직접해서 숨졌습니다. 지난해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지는 등 최근 2년 동안 순간 온수기 사고로 8명이 숨졌습니다. 저거 문제가 있네요. 심각하네요.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먼저 가스 순간 온수기의 원리를 알아보면 온수기의 밑부분에서 가스를 힘차게 분사해 그 힘으로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공기와 섞인 가스에 순간적인 고전압으로 점화를 시키면 가스가 연소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열로 물을 데워 따뜻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스가 연소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가스 온수기에 사용되는 연료는 주로 LPG. 이 LPG를 연소하기 위해서는 기체 상태 가스 부피의 무려 25배의 공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20kg LPG 한 통을 연소하기 위해서는 같은 LPG 통 530개 정도의 엄청난 공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밀폐 공간에서 가스 온수기를 사용하면 산소가 부족해 인체에 치명적인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중독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서서히 좀 열어놔야 되겠네. 가스 순간 온수기는 원래 목욕탕 등 밀폐된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문제는 그 위험성을 모르고 직접 밀폐된 곳에 설치하거나 심지어 사용 시 환기조차 안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만약 사람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면 일산화탄소 농도 800ppm일 때 45분 안에 토통, 현기증, 구토 증세가 나타나며 2시간 안에 실신하게 됩니다. 일산화탄소 농도 3200ppm이 되면 10분 안에 두통과 현기증이 오며 30분 안에 사망할 수 있으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 농도 12800ppm을 넘어서면 단 1분 안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1분 안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가스 온수기를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과연 밀폐된 장소에서 가스 온수기 사용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실험 시작. 지금 이제 저게 정상적으로 설치를 해놓은 상태죠. 현재 산소의 농도는 20.9%, 일산화탄소 농도는 0ppm. 불과 3분 30초가 지났을 때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습니다. 산소 농도는 15.7%로 급격히 줄었고 일산화탄소 역시 35ppm으로 증가했습니다. 25분 경과 후 일산화탄소 농도는 137ppm으로 급격히 증가. 그리고 37분이 지나자 가스 온수기의 불꽃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 파랗게 일렁이는 리프팅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실험 시작 50분이 지나자 산소는 9.4%로 거의 남아있지 않고 일산화탄소 농도 역시 339ppm으로 증가했습니다. 10분 만에. 실험 결과 밀폐된 곳에서 가스 온수기를 사용할 경우 산소는 급격히 감소하고 치명적인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허용 농도가 50ppm인 독성 가스입니다. 사람이 만약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게 되면 중독을 일으키고 중독에서 깨어난 이후에도 기억력 감퇴, 언어장애, 마비 등의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대구에서 발생한 순간온수기 사망 사례는 점화 후 7분 만에 허용 농도의 40배인 2066ppm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스 온수기는 되도록 목욕탕 또는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 방법은 딱 하나. 바로 환기입니다. 반드시 환기를 시켜가며 사용해야 합니다.
가스 온수기를 설치할 때에는 무자격 시공자가 아닌 시공 면허를 가진 전문가를 불러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눗물 누설 검사를 자주 해주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불완전 연소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스 온수기 위에 수건이나 이물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원인은 바로 가스 온수기로 인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거였어. 그렇다면 빨리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급선무겠군. 제발. 예, 깨어났습니다. 예. 한 발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군. 가스 온수기는 환기가 생명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이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가스 온수기는 환기가 생명이다. 사실 추운 날 그 욕실에서 하다 보면 그 문 안 열어놓거든요. 그럼요. 그렇지. 예. 추우니까 말이죠. 네. 그 정답은 맞췄는데 저는 일산화탄소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사실. 예. 일산화탄소가 뭐길래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헤모글로빈, 여러분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적혈군에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이거하고 산소의 친화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제 우리가 호흡에서 들어오게 되면 헤모글로빈이 그거하고 딱 결합을 해서 온 몸에 이렇게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한 번씩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 흔치 않은데 이 일산화탄소입니다. 이 일산화탄소는 실제로 산소를 그 헤모글로빈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산화탄소는 그거에 비해서 250배 이상으로 일산화탄소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산소하고 일산화탄소가 같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헤모글로빈은 일산화탄소를 선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몸 안에서 산소가 있을 위치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환기 말고 또 주의할 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게 뭐니 해도 이제 화상하고 화재입니다. 화재. 예, 뜨겁기 때문에요. 이 가스 순간 온수기를 사용하는 중이거나 사용이 끝난 직후라면 이 몸체도 뜨겁고 배기관도 뜨겁고 온수 공급관도 뜨거워요. 그러니까 샤워하고 맨몸이 노출된데 거기 닿으면 바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 뜨거운 물을 쓰다가 잠갔을 경우에 찬물을 딱 틀으면 찬물이 나오나요? 잠깐 동안 뜨거운 물이 나오죠. 그렇죠. 배관 안에 들었던 뜨거운 물이 나오거든요. 예. 이게 어린이들이 자주 화상을 입는 게 찬물을 틀으면 당연히 찬물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그냥 틀고 물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럼 뜨거운 물에 의해서 화상을 가끔씩 입어요. 그리고 이제 화재는 주무시기 전이라든가 외출할 때 한 번씩 확인하셔가지고 꺼졌는지 확인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안전하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겨울철 같은데 장기간 쓰지 않는다면은 물을 빼가지고 동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아까 7분에 뭐 40배 정도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목욕하려고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7분은 잠깐이에요. 아우, 기본 15분은 하죠. 그럼 머리 감는 거 온몸 다 못 닦고 머리 감는 정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위험한 조심해야 거예요. 됩니다.